한예종 연기과에 현역으로 합격했잖아요. 저는 정말 매일 안 오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번 딱 전환을 시키니까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시험을 볼 때 긴장감이나 부담보다는 조금 더 설레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이들 햇소리입니다. 오늘은 저의 입시설을 조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연기과 수시 시험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결과가 거의 나왔다 보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예종 연기과에 현역으로 합격했잖아요. 근데 과연 다른 학교는 어땠을까요? 저는 놀랍게도 수시에 지원했던 6개 학교 모두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높은 학교들만 쓰긴 했어요. 제가 썼던 학교들은 중앙대, 성균관대, 세종대, 국민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렇게 6가지를 썼었고 추가로 이제 한예종을 썼었는데요. 왜냐면 한예종은 수시 6개 카드에 들어가질 않으니 이제 한예종을 제외하고 이렇게 6개 학교에 수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예종에서 연기 잘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연기 실수하고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종 시험 볼 때 실수한 적은 있어도 다른 학교 갔을 때 실수한 적은 없거든요. 중앙대학교 1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자만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제가 연기했었던 인생을 싹 다 돌아봤을 때도 그때가 갑자기 신들린 것 마냥 그날 연기를 진짜 제일 잘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뽑아낼 수 있는 역대급 기량을 뽑아내서 시험을 봤다고 진짜 자부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량의 200%를 쓴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정말 1차부터 쭈르륵 다 떨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수시를 봤을 때 한예종이 가장 먼저 발표가 났었고 제가 시험을 볼 때부터 한예종이 8월 입시로 전환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빠르게 한예종을 치르게 됐고 빨리 시험을 본 만큼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한예종이 가장 빨리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예종을 필두로 다른 학교들의 1차 결과가 주르륵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제가 한예종을 시험을 볼 때는 시험 과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총 3일에 걸쳐서 시험을 봤거든요. 지금도 자소서는 내시잖아요. 자소서를 내고 그 외에도 글쓰기 시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 예술극장 무대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쫙 이렇게 책상을 깔아두고 앞에 빨강 색깔 시계를 딱 걸어두시고 거기서 글쓰기 시험을 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글쓰기 시험을 보는 게 있었고 워크숍 시험을 봤는데 이때는 연기 워크숍, 움직임 워크숍 이렇게 나눠서 2가지의 워크숍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고사를 치르는데요. 총 3일 정도 동안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차 시험도 제일 일찍 봤거든요. 첫날에 봤었고 1차를 붙고 나서 2차를 갈 때도 수험 번호가 변함이 없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2차에 온 모든 여성분들 중에 1번이었어요. 아무튼 제가 1차를 다 떨어지고 유일하게 저한테 한예종 2차 시험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워크숍 시험을 보는 날인지 글쓰기 시험을 봤던 날인지는 약간 가물가물한데요. 근데 그날이 중앙대학교 1차 합격자 발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앞서서 국민대, 세종대, 성균관대, 동국대, 성신여대 다 떨어진 상태였고 중앙대를 떨어지면 저한테는 한예종 2차 시험이 저의 마지막 수시 시험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중앙대를 뚝 떨어져 버렸고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수시 시험이 되어버렸다. 당시에는 정말 정시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너무 막막했고 사실 제가 진짜 부담 없이 시험을 보러 가려고 멘탈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정말 이런 현실에 딱 놓이게 되니까 이 시험이 고3 신분으로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는 마지막 수시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실기 시험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그날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착잡했던 거죠.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한예종이 1차 때 성적을 반영을 했었거든요. 다른 학교들은 2차 때 이제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반영을 하고 2차 때 이제 실기로 나누는 그런 입시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전 과목 합산 평균이 1.8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이니까 실기만 보고 뽑는 학교는 다 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예종은 1차 때 성적을 보니까 내가 성적 때문에 붙은 게 아닐까? 그럼 나는 2차는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무기력함이 진짜
진짜 크게 찾아왔고 다음날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시험이 안 끝났고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멘탈이 안 잡혀가지고 진짜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한예종 2차 시험은 글쓰기랑 워크숍 다 본 이후에 보는 마지막 실기시험을 말하는 건데요. 2차 실기시험 전날 정말 많이 울기도 했지만 제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욕심도 강하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셌었거든요. 근데 이날 딱 다짐을 하게 됐던 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자였어요. 마지막 시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불태우자 이게 아니고 실기는 하던 대로 하자. 근데 내 마인드는 나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기회를 준 이 학교에게, 그리고 시간을 내서 나를 평가해 주시는 교수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아름답게 내 수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울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연습하다가 다시 울다가 아니 다짐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잠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번 딱 전환을 시키니까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시험을 볼 때 긴장감이나 부담보다는 조금 더 설레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나한테 주지 않았던 또 한 번의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니 그걸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진짜 훨씬 컸었고, 그런 마음이 저는 제 태도나 표정, 질의응답을 할 때의 말투, 눈빛, 그리고 제가 연기를 대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오시고 입시를 굉장히 많이 지켜보셨던 교수님들 눈에는 그게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잘 적용해서 이렇게 합격을 이룬 거겠지만 이런 마음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간절함 때문에 붙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 진짜 모든 학교에서 간절하게 봤어요. 너무 간절하게 봤고 자만하면서 본 시험은 진짜 결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예종을 붙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시험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한예종 1차 시험을 봤을 때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한예종에서 하는 실기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원해서 시험을 보고 붙어서 예종에서 2주 정도 동안 수업도 듣고 공연도 짤막하게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정말 저한테는 행복하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을 내가 편안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봤었어요. 1차 시험 때도. 이제 수시 시작이니까 다 불태우자 이런 건 아니었고 내가 알고 있는 장소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 왜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많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시험을 봤었는데 1차를 붙었었고 2차 때도 제가 다른 시험을 보면서 도끼만 막 그득그득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상태였는데 다른 학교를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계기를 통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되찾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를 뽐내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도끼를 가지는 거 너무 좋죠. 제가 입시 도끼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도끼가 굉장히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그게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그런 도끼를 이기는 게 감사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느낀 게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표정, 태도, 아우라에서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말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그걸 모르실까요? 저는 정말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내가 아름답게 수시를 마무리했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말 감사하게 잘 마무리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보면 저도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런 시행착오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에서 제가 진정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입시생 여러분들이겠죠? 입시생 여러분들도 정말 입시를 준비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고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연기에 더 깊이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끝까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 진심이 언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그 타이밍은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날들이 있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햇살이들을 정말 모두 다 제가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제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멘탈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 우신 적도 없죠?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다. 강철 멘탈이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랑 예고를 같이 다녔던 제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 지도해주셨던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저는 정말 매일 안 우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 사물함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가 제 장소였거든요. 거기서 맨날 울고 눈물 흘리고 막 나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저도 다 겪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성년자였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그랬어요. 엄청 많이 울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힘듦을 겪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 뭐 너는 현역에 갔으니까 뭐 힘든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고에서 3년을 보냈기 때문에 결코 평탄한 길만 걸어온 건 아닙니다. 경쟁의 연속에서 3년 내내 살아남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입시를 하는 걸 매년 지켜보다 보니 간접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입시를 대하고 시험장을 누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저의 경험을 아주 살짝쿵 말씀드려봤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저와 많이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모든 날의 햇살이 가득하게. 안녕. 할 수 있다. 화이팅! 모두가 잠든